여러분 지금 잠시 상상해 보세요. 아주 얇은 동전 하나가 여러분의 두개골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머리카락보다 수십 배나 얇은 미세한 바늘 1024개가 여러분의 뇌세포 사이사이를 파고들죠. 무섭나요? 아니면 흥분되시나요? 만약 이 작은 칩 하나로 여러분이 태어나서 한 번도 배워본 적 없는 외국어를 단 1초 만에 원어민처럼 구사하고 평생 보지 못했던 세상을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반갑습니다. 개미의 독학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기괴하면서도 가장 경이로운 도약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바로 일론 머스크가 호언장담했던 내 해골 속의 핏빛, 뉴럴링크의 차세대 버전인 2.0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클릭하신 여러분은 아마 직감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알던 인류의 시대는 이제 막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요. 뉴럴링크라는 이름, 이제는 익숙하시죠? 하지만 단순히 뇌에 칩을 심어서 마우스 커서를 움직이는 수준을 생각하신다면 오늘 이 영상이 주는 충격은 상상 이상일 겁니다. 불과 얼마 전이었죠? 첫 번째 임상시험 대상자였던 놀랜드 아르보가 생각만으로 체스를 두고 문명을 플레이하는 모습이 전 세계에 생중계됐을 때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사지마비 환자가 오직 의지만으로 디지털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미 그 다음 단계인 2.0을 준비하고 있고 그 스펙은 우리가 SF 영화에서나 보던 상상력을 가볍게 뛰어넘습니다. 기존의 뉴럴링크가 뇌의 신호를 읽어내는 리딩 중심이었다면 2.0부터는 뇌에 직접 정보를 써내려가는 라이팅의 시대로 접어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단순히 기계를 조종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주는 감각을 내 뇌가 직접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눈이 멀었던 사람이 빛을 다시 보게 되고 들리지 않던 소리가 뇌에서 직접 울려 퍼지는 세상. 심지어 내 기억을 클라우드에 백업해 두었다가 새로운 육체에 내려받는 소름 돋는 미래가 우리 코앞까지 다가왔다는 뜻이죠. 이건 단순한 의료기기의 발전이 아닙니다. 인류라는 종 자체가 업그레이드되는 진화의 현장이에요. 오늘 개미의 독학에서는 이 뉴럴링크 2.0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7단계에 걸쳐 완전히 뒤바꿔 놓을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될 섬뜩한 대가는 무엇인지 아주 깊숙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될 거예요. 나는 인간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신이 될 것인가?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 첫 번째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잃어버린 감각의 부활, 블라인드 사이트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적이라고 부르는 일이 어떻게 과학의 이름으로 증명되고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 이 선명한 색감들, 만약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평생의 소원이라면 믿으시겠어요? 뉴럴링크가 공개한 블라인드 사이트 프로젝트는 말 그대로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시력을 선물하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정말 독특해요. 눈을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안구라는 기관을 아예 건너뛰어 버리거든요. 카메라로 찍은 영상 데이터를 디지털 신호로 바꿔서 우리 뇌의 시각 피질에 직접 쏴주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 눈이 없어도 뇌가 직접 이미지를 그려낸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주 낮은 해상도의 점으로 시작하겠죠. 마치 80년대 고전 게임의 그래픽처럼요. 하지만 기술이 고도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론 머스크는 장담합니다. 결국엔 인간의 시력을 뛰어넘어 적외선이나 자외선까지 볼 수 있는 슈퍼 시력을 갖게 될 거라고 말이죠. 밤에도 대낮처럼 환하게 보고 수 킬로미터 밖의 작은 움직임까지 포착하는 인간. 이게 더 이상 영화 속 사이보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뉴럴링크 2.0이 가져올 첫 번째 변화는 바로 인간 감각의 한계를 부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더 소름 돋는 건 시각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촉각, 청각, 심지어 우리가 느끼는 감정까지 조절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감각의 복원을 넘어 우리가 맞이할 두 번째 단계는 인류가 수만 년 동안 의존해온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비효율적인 도구, 바로 언어를 버리는 일이에요.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설명하려다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았던 적 없으신가요? 사랑한다거나 슬프다거나 하는 이 복잡한 감정들을 말이라는 아주 좁은 통로로 내뱉다 보면 원래의 진심은 절반도 전달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뉴럴링크 2.0이 그리는 세상에서는 이런 답답함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를 심비오시스, 즉 인공지능과의 공생이라고 표현합니다. 핵심은 뇌와 뇌가 직접 데이터를 주고받는 텔레파시의 현실화예요. 우리가 말을 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뇌에서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그걸 단어로 조합하고 성대를 울려 소리를 내고 상대방은 그 소리를 듣고 다시 뇌에서 해석합니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데이터 손실이 발생하죠. 하지만 2.0 칩을 심은 사람들끼리는 그저 생각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보고 있는 이미지, 내가 느끼는 감정의 파동을 그대로 상대방의 뇌에 복사해서 붙여넣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대화의 속도 문제가 아닙니다. 정보의 완전한 공유를 의미해요.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지금 뉴질랜드의 눈 덮인 산 정상에 서서 느끼는 그 시원한 공기와 압도적인 풍경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다면 예전처럼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 뇌의 시각과 촉각 데이터를 전송하면 여러분은 안방에 앉아서 제가 느끼는 그 전율을 똑같이 느끼게 되는 거죠. 언어의 장벽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한국어로 생각해도 상대방의 뇌에서는 즉시 그 개념 자체가 이해되니까요. 바벨탑의 저주가 과학기술에 의해 풀리는 셈입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지금부터예요. 뇌와 뇌의 연결을 넘어 내 뇌가 인터넷과 AI에 직접 연결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모르는 게 생기면 스마트폰을 꺼내 구글링을 하거나 챗 GPT에게 물어봤죠. 하지만 뉴럴링크 2.0 시대에는 검색이라는 행위 자체가 사라집니다. 알고 싶은 게 생기는 순간 뇌에 연결된 AI가 0.1초 만에 답을 내 뇌세포에 직접 주입해 버리거든요. 양자역학의 복잡한 공식을 알고 싶나요? 도서관에 갈 필요도 영상을 찾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양자역학을 생각하면 그 개념이 마치 내가 원래부터 알고 있었던 기억처럼 뇌 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지식을 습득하는 게 아니라 지식을 다운로드하는 시대가 열리는 거죠. 일론 머스크는 인간의 지능이 AI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결국 인류는 멸종하거나 애완동물 신세가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 스스로 AI와 합쳐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뉴럴링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인간 지능의 폭발적 확장입니다. 내 뇌가 마치 컴퓨터의 CPU처럼 클라우드 서버의 강력한 연산 능력을 빌려 쓰게 되는 거죠. 복잡한 3D 설계도를 머릿속에서 자유자재로 돌려보고 수억 개의 데이터를 순식간에 분석하는 천재적인 능력이 칩 하나로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질문이 생기지 않나요? 그렇게 모든 지식을 다운로드 받고 모든 사람과 생각을 공유한다면 과연 나라는 존재의 개별성은 어디에 남게 되는 걸까요? 내 생각이 내 것인지 아니면 외부에서 주입된 정보인지 구분할 수 없는 경계선에 서게 되는 겁니다. 소름 돋는 건 이 기술이 단순히 지능을 높여주는 데서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우리는 세 번째 단계, 인류가 유사일에 단 한 번도 정복하지 못한 영역인 죽음에 도전하게 됩니다. 바로 기억의 저장과 재생, 그리고 의식의 업로드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모든 기억과 성격, 가치관을 외장 하드에 백업해둘 수 있다면 어떨까요? 불의의 사고로 육체를 잃더라도 미리 저장해둔 내 의식을 새로운 로봇 몸체나 혹은 가상세계에 다시 내려받을 수 있다면요. 일론 머스크는 뉴럴링크의 최종 목적지 중 하나로 바로 이 디지털 영생을 꼽았습니다. 내 뇌의 모든 뉴런 연결 상태를 스캔해서 데이터로 만드는 기술이죠. 이게 가능해지면 우리는 더 이상 노화나 질병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육체는 소모품이 되고 본질인 의식은 영원히 서버 속에서 살아 숨쉬게 될 테니까요. 어쩌면 미래의 우리는 테슬라가 만든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의 몸을 빌려 영원히 활동할지도 모릅니다. 아침에는 이 몸으로 출근하고 저녁에는 저 몸으로 파티에 가는 시기죠.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꿈만 같은 미래인가요? 아니면 지옥 같은 악몽인가요? 우리가 신의 영역이라 믿었던 삶과 죽음의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 인류는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거대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의 중심에는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어둡고 차가운 그림자가 기다리고 있죠. 바로 네 번째 단계, 내 마음이 해킹당하고 내 영혼이 자본에 종속되는 무시무시한 미래입니다. 자, 이제 꿈 같은 이야기에서 잠시 깨어나 아주 차갑고 현실적인 공포를 마주해 볼 시간이에요.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기술들이 축복이라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네 번째 단계는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재앙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내 뇌가 해킹당하는 시대, 그리고 내 가장 은밀한 생각이 광고주들에게 팔려나가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우리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이 해킹당할까봐 전전긍긍하며 보안 프로그램을 깔고 비밀번호를 수시로 바꾸죠. 그런데 만약 내 머릿속에 박힌 칩이 해킹당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단순히 내 은행 계좌 비밀번호를 털리는 수준이 아닙니다. 해커가 내 시각 피질에 접속해서 내가 보지도 않은 환각을 보게 만들 수 있고 내 감정 조절 중추를 장악해서 이유 없는 공포나 극도의 분노를 느끼게 조작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내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물건을 사게 하거나 특정 정치적 성향을 갖도록 내 신념 자체를 재설계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보안 전문가들은 뉴럴링크 같은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기가 대중화될 때 가장 우려하는 점으로 브레인 재킹을 꼽습니다. 무선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이상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100% 안전한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누군가 내 뇌의 관리자 권한을 획득하는 순간 나는 내 몸 안에 감옥에 갇힌 포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내 팔다리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고 내 입이 내가 생각지도 않은 말을 내뱉는 상황, 상상만 해도 소름 끼치지 않나요? 더 나아가 자본주의가 이 기술과 결합했을 때 벌어질 일들도 무시무시합니다. 지금의 구글이나 메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우리가 클릭한 링크, 우리가 머문 시선 하나하나를 데이터로 수집해서 타겟 광고를 띄우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칩이 내 뇌에 들어오는 순간 그들은 이제 내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 아니라 내 본능적인 욕구와 무의식까지 들여다보게 됩니다. 백화점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엄청난 허기가 느껴지면서 특정 브랜드의 햄버거 이미지가 뇌리에 박힌다면 그게 정말 내 배가 고픈 걸까요? 아니면 해당 브랜드가 내 뇌에 허기 중추에 쏜 디지털 신호일까요? 내 욕망이 조작되고 내 선호가 프로그래밍 되는 시대. 어쩌면 미래의 인간은 자유의지를 잃어버린 채 거대한 알고리즘의 부품으로 전락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진짜 내 생각인지 아니면 광고주가 주입한 데이터인지 구분할 수 없는 지독한 혼란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잔인한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디지털 불평등이라는 거대한 벽이에요. 이 칩은 결코 싸지 않을 겁니다. 초반에는 극소수의 부유층만이 이 업그레이드를 선택할 수 있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초 만에 외국어를 마스터하고 AI급의 연산 능력을 갖춘 초인들과 평범한 인간이 같은 사회에서 경쟁한다면 결과는 뻔합니다. 이건 단순히 돈이 많고 저금의 문제를 넘어 종의 분화로 이어질 수 있는 신비한 사안이에요. 칩을 가진 자들은 더 높은 지능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신인류로서 군림하게 될 것이고 칩을 거부하거나 가질 수 없는 자들은 그들의 지배를 받는 구인류로 남게 될 겁니다. 지능의 격차가 수십 배, 수백 배 벌어진 상황에서 민주주의나 평등이라는 가치가 과연 존속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인류는 지구 역사상 가장 견고하고 파괴 불가능한 계급 사회를 형성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신이 된 인간과 노예가 된 인간, 그 사이의 간극은 그 어떤 혁명으로도 메울 수 없을 만큼 벌어지겠죠. 자, 이야기가 너무 어두워졌나요? 하지만 이건 우리가 뉴럴링크 2.0이라는 장밋빛 미래를 논하기 전에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이자 숙제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모든 위험을 알고 있으면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인류가 AI에게 지배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AI와 합쳐져서 스스로 위험한 존재가 되는 것이 생존에 유리하다고 믿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는 이 여정의 마지막 목적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마지막 업그레이드, 그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은 과연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기꺼이 뇌를 내어주실 준비가 되셨나요? 마지막 장에서는 우리가 마주할 최종적인 결론과 인간다운 삶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묵직한 질문을 던져보려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뉴럴링크 2.0의 세계는 마치 마법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숨막히는 공포 영화 같기도 하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이 미래가 올지도 모르는 가정이 아니라 이미 우리 곁에 도착해 있는 현실이라는 점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 여정의 마침표를 찍으며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무엇이 우리를 인간으로 남게 하는가? 일론 머스크는 뉴럴링크를 단순히 의료기기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는 이것을 인류라는 종의 생존 전략이라고 말하죠.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아득히 초월하는 싱귤레리티, 즉 기술적 특이점이 오면 인류는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공포가 그를 움직이는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그는 제안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지배당하기 전에 우리가 직접 인공지능과 합쳐지자. 이것이 바로 뉴럴링크가 지향하는 인간과 기계의 공생, 심비오시스의 진짜 얼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뇌 속에 칩을 심고 기억을 클라우드에 백업하며 생각의 속도로 대화하게 될 때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인간답다고 느끼는 수많은 결함들, 즉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망각의 미학이나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해 쩔쩔매는 서툰 진심이 핵심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유한한 삶이기에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기는 그 절박함들이야말로 우리를 인간으로 정의해왔던 핵심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을 기억하고 모든 지식을 즉시 다운로드하며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가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호모 사피엔스라고 불릴 수 없을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진화의 고리를 끊고 테크노 사피엔스라는 새로운 종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류라는 종의 정체성을 통째로 바꾸는 거대한 도박이죠. 미래학자 윌리엄 깁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래는 이미 와 있다. 단지 널리 퍼져 있지 않을 뿐이다. 뉴럴링크 2.0은 그 미래를 우리 모두의 안방으로, 아니 우리 모두의 머릿속으로 밀어 넣으려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를 인류의 비상이라 부를 것이고 누군가는 인류의 종말이라 부를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일단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개미의 독학에서 준비한 뉴럴링크 2.0의 미래 어떠셨나요? 1024개의 전극이 뇌세포와 대화하는 기적부터 기억을 업로드하고 해킹당하는 공포까지 우리는 오늘 인류가 마주할 수 있는 가장 화려하고도 위험한 시나리오를 함께 목격했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뉴럴링크는 단순히 마비된 몸을 움직이게 하는 기술을 넘어 인간의 정의를 다시 쓰는 기술입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이라고들 말하지만 그 도구가 인간의 뇌와 직접 연결되는 순간 도구는 곧 자아가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기술이 가져올 편리함에 환호하기에 앞서 우리가 지켜야 할 인간성의 최후 보루가 무엇인지 치열하게 고민해야만 합니다. 영상을 마치며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 당장 뉴럴링크 2.0 시술을 받을 수 있는 티켓이 여러분 앞에 놓인다면, 그리고 그 비용이 전액 무료라면 여러분은 기꺼이 자신의 두개골을 열고 동전 크기의 칩을 심으실 건가요? 외국어를 1초 만에 마스터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초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조금은 느리고 불완전하지만 뜨거운 심장을 가진 인간으로 남을 것인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선택이 모여 인류의 내일을 결정하게 될 거예요. 오늘 내용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뇌를 자극할 수 있는 더 깊이 있고 소름 돋는 독학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개미의 독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